이번 상원 통과로 세제 개편안은 일단 입법의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시점에서 회계 전문가를 통해 세제 개편안의 의미와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병찬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세제 개편안이 31년 만에 최대 감세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여러 차례 그 세제 개혁안이 있기는 했었지만 상당히 부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를 낮췄다든지 어떤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줬다든지 이런 형태의 세제 개혁이 비교적 많았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개인 할 거 없이 여러 그 세법안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0여 년 만에 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법인세 부분이 우리 한인 비즈니스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인 업자들은 이제 자영업자들도 많고 네. 또 영세업체들도 있고 한데 이 법인세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한인도 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세업, 지금 말씀하신 거 영세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이제는 이제 상당히 그 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 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고소득자들이나 소득이 큰 그런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세제 그 혜택 개정세법에 의해서 세제 혜택을 적지 않게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영세자들은 사실은 세금이라는 것이 뭐 소득이 많아야 세금도 부담이 되고 또 그래야 절세의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세금 자체가 작으면 절대치가 작으면 큰 효과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큰 혜택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한인들도 많이 선택하고 있는 S corporation,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pass-through entity라고 하는데 S corporation partnership LLC 이런 데에 법인세를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는데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부과하면 C 코퍼레이션, 일반 코퍼레이션은 차이가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저희가 지금 추측건대는 그렇게 부과한 대신 이것에 대한 개인 쪽에 가서 세금 내는 것을 경감시켜주는 이런 혜택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한인들한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하원 법안이 통과가 됐었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원 법안인데 네. 지금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상하원 법안이 좀 어떻게 다릅니까? 과세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 네, 같은데. 지금 이제 우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세한 것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하원은 지금 텍스 브래켓 그러니까 세율을 그 부과하는 그 구간이 너무 많다 7가지나 되니까 이걸 4가지로 줄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상원은 그냥 두자 대신 최고 세율이 너무 높으니 그것만 한 1% 줄이자 뭐 이런 안이에요. 이 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이외에 이제 세세한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많은 그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상속세 폐지안. 하원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2018년부터 한 5년 동안은 지금 현행보다 2배로 올리고 그 다음에 5년 뒤에는 완전히 폐지하자. 이것이 이제 하원 아니고 상원은 그대로 두자. 2배로만 올리자. 뭐 이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은퇴 계획이라든지 상속 계획이 많이 바뀌실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 이제 세세한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결정 나면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소득마다 좀 차이가 있겠고 또 최종적인 법안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소득 구간별로 봤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 누구라고 보십니까? 부자입니다. 소득이 가장 많으신 분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법인세도 그렇고 그리고 법인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고가 지금 현행세법 한 10만 불에서 33만 5천 불 구간은 39%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 아예 많아지면 100만 불, 200만 올라가면 35%예요. 근데 이게 20% 떨어지면 작게는 5%서부터 많게는 20% 정도의 그 감세 효과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절세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이 큰 거지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한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감세한 조치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고소득자한테 가장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라는 네. 부분을 계속 한결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중산층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전혀 혜택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고소득자한테 뭐 예를 들어서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투자라든지 증권 투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혜택을 보겠어요? 돈이 있어야 또 투자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자들의 혜택을 보긴 하는데 항상 이런 것이 그렇게 결정할 수 없으니 중산층이나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스탠다드 디덕션을 2배로 늘리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불 주는 걸 2,000불로 늘리자 그러고 뭐 이런 이제 작은 세제 혜택들을 이제 내놓고 있죠. 그러나 그런 그 혜택들이 결국은 그 고소득자들한테 돌아가는 그 혜택에 비하면 정말 코끼리 비스켓 같은 그런 양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을 부탁드리면 아까도 잠깐 우리 한인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한인 사회에 이번 세제 개편안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희 한인들이 모여서 세법을 새로 만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하원과 상원이 통과된 안들은 어떤 형태든지 곧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그 발표된 내용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 중에는 퍼스널 exemption, 인적 공제는 없어지지만 스탠다드 디덕션이 증가했고 또 항목별 공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폐지가 되지만 지금 몰게지 인터레스트라든지 재산세는 만불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런 혜택들은 남아 있으니까 어떤 것이 없어지고 어떤 것이 생기는지 잘 봐서 또 비즈니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S 코퍼레이션 일렉션 하는 것이 좋은지 LLC로 가는 것이 좋을지 C 코퍼레이션 남아 있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가장 나한테 적절한 것을 빨리 찾는 것이 이런 그 변화에 가장 혜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안이 일단은 연내에 통과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한인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는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